공채 그리고 특채. 나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 시력 제한이 있어요. 저는 진짜 만족해요. 못 나와서 순직을 하셨죠 이제. 그러니까 한강에서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손도 안 보여요. 이제 국민들의 이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오늘은 직터뷰 네 번째 편 소방관 편입니다. 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요. 이제 원래 도영 씨랑 같이 체육을 전공하다가 같이 이제 ROTC로 군생활 장교로 하다가 전역해서 지금 소방관 6년 차를 하고 있는 박광식입니다. 소방관이란 직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람들이 일단 소방관 하면 불 끄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이제 불 끄는 사람, 구급차, 앰뷸런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구조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소방관은 이제 큰 맥락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이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은 소방관이란 직업으로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데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소방관 선택한 게 어렸을 때 대부분 막 TV 같은 거 보면 막 소방관 막 119 구조대 막 이거 뭐 봉 타고 내려오고 어렸을 때 다 그런 거 한 번씩 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다들 초등학교 때 너 꿈이 뭐야? 뭐 의사, 소방관, 경찰관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소방관의 꿈은 있었는데 군대도 적성에 너무 맞았는데 제약이 많잖아요. 알잖아요. 그쵸. 뭐 5대2 하고 막 그런 나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제약이 없대 활동적인 일을 하면서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게 이제 소방인데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이제 활동적인 일을 하면서 뭔가 좀 남한테 도움이 되는 일 그런 걸 하고 싶은 거. 공무원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 처음에. 뭐 사람들은 뭐 공무원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는 원래도 공무원은 생각도 안 했고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 적도 없고 그냥 소방관이라는 직업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몇 년 차시죠? 15년도부터 제가 생활을 했으니까 연차로는 6년 차. 그러면 6년 차 소방관 생활 하시면서 그 직업에 좀 만족을 하시는 편인가요? 만족도가? 저는 진짜 만족해요. 진짜 점수로 하면 100점 만점에 100점. 물론 힘든 점도 있는데 내 적성에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방관이 되려면 어떠한 루트로 되는지 또 시험은 어떤 시험을 보게 되는지 혹시 안 되는 조건 같은 게 있는지. 일단 안 되는 조건 일단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이런 건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시력 제한이 있어요. 시력 제한? 안경을 벗고 0.3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소방 시험을 보려고 눈 수술을 했어요. 원래 0.3 이하여가지고 렌즈도 끼면 안 되니까 안경을 벗고 0.3 이상. 그래서 이제 라섹 수술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 공채 그리고 특채. 특채가 이제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뭐 구조대원들 예를 들면 특전사, 특수부대 경력 2년 이상. 원래는 3년이었는데 2년으로 줄었어요. 2년으로 줄었고 특수부대 경력이 부사관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한 자. 그리고 뭐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어. 그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구급특채. 이제 특채가 크게 두 가지인데 구조특채, 구급특채. 구조특채, 구급특채. 그거에 대한 조건이 없다. 그러면은 일반 공무원 시험 보듯이 공채. 공채 시험을 보게 되는데 공채 같은 경우는 시험이 5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고 두 과목은 선택 과목인데 대부분이 소방학이랑 소방법 요 두 개를 많이 보죠 사람들이. 그리고 특채 같은 경우는 과목이 3가지. 국어, 영어도 특채 같은 경우 생활영어라고 해서 조금 난이도가 좀 낮죠. 생활영어 그리고 하나가 소방학 개론인가 그럴 거야. 소방학 요 3가지. 이렇게 공채가 특채보다 보는 과목 수가 많은 거네요. 많고
양도 영어가 다른 영어이기 때문에 예.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시험으로 보면은 이게 내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예. 특채랑 공채 시험 공부량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제 공채는 아무래도 공부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경쟁률도 세고 그러니까 약간 뭐 공부하는 양의 차이가 있긴 하죠. 그러면은 아까 특채 중에서 하나는 9급이고 하나는 구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공채로 해서 들어갔을 때 구조나 9급이라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구조랑 9급으로 특채를 들어갔는데 나중에 공채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렇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예. 일반적으로 아는 불 끄는 사람들 화재 진압에 배명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인명구조사라는 자격증이 있어. 인명구조사라는 구조 자격증, 구조 관련 자격증을 따게 되면 구조대에서도 근무가 가능하고 그리고 화재 진압이지만 뭐 내가 뭐 구조 쪽에 좀 적합한 신체 조건이라든지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인사이동 때 구조대로 뽑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채로 들어가게 되면 응급구조사 2급을 딸 수 있어요. 공채로 들어가면? 2급을 따게 되면 또 구급차도 타고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분야는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다 같은 일을 왔다 가면서 순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냥 들어가는 방법만 좀 서로 다른 거고 하는 일은 결국엔 다 같아진다. 뭐 순환식으로 내가 정말 원하면 뭐 어디든 다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되죠. 그러면은 공채랑 특채랑도 이제 실기 시험 같은 게 다른가요? 실기는 같아요. 실기 종목은 뭐 제자리 멀리뛰기, 뭐 배근력, 악력, 잇몸 일으키기, 왕복오래 달리기 등등 뭐 종목도 똑같고 1차 그러니까 1차 필기 때 과목 수만 다르고 그 이후는 실기, 뭐 면접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뭐 실기나 필기는 커트라인 같은 게 공채가 특채가 더 높은가요? 높아요. 높고 여성분들은 또 커트라인이 남자보다 더 높아. 거의 뭐 여자들은 뭐 만점 아니면 90점 이상 맞아야 또 여자들은 또 들어오기가 더 힘들어. 그럼 아예 TO가 따로 나와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여자 따로인데 사실 남자 간호사 출신이나 응급구조사 출신 많이 없잖아요. 병원 가보면 여자들이 많잖아. 근데 뽑는 것도 남자를 뽑아.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들어오는 게 남자분들보다 공채도 그렇고 벽이 높아. 벽이 높아. 여자들이 사실 더 들어오기가 조금 더 힘들죠. 경찰도 여자가 더 되게 힘들다고 들었는데 거기도 TO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자 필기 합격 커트라인이 여자가 남자보다 공채든 특채든 더 높죠. 그럼 매년 다르겠지만 공채랑 특채랑 경쟁률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제가 오늘 한번 2020년도 거를 찾아봤는데요. 공채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뭐 우리 같은 소방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은 내가 어디 살든 다 지원을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경쟁률이 제일 높죠. 왜냐면 다 중복 지원이 서울은 되는데 나머지는 안 되니까. 서울 기준으로 공채가 한 28대 1 이번에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채 같은 경우는 제가 특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특채도 한 15대 1 뭐 정도 되고. 근데 이제 구조 특채랑 남자 구급 대원들 구급 특채 그거는 좀 경쟁률이 더 낮죠. 구급이랑. 근데 공채 남자든 여자든 공채가 제일 경쟁률이 아마 높은 걸로. 그러면은 아까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지역은 그럼 경기도 소방은 밑에 뭐 충청도 사람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거주지가 내가 경기도로 돼 있으면 볼 수 있는데 내가 현재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 볼 수 있는 곳이 달라. 거주지 기준으로? 거주지 기준. 근데 서울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서울은 왜냐면 사실 서울 비싸서 서울에 사는 사람 많이 없잖아. 우리 다 경기 주민이죠. 서울은 지값이 비싸니까. 그럼 서울도 커트라인이 좀 높은가요? 다른 서울이 높죠. 서울이 높지. 왜냐면 이것도 진짜 내 주관적인 생각인데 서울이 선진 소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자체 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사실 복지 특히 왜냐면 서울시 소속이니까 복지가 좋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가 타 시도보다 점수도 높고 경쟁률도 좀 높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러면은 이제 소방관도 이제 밖에 외부 사람들이 보면 뭐 경찰, 군인 이런 이미지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계급 사회니까. 예, 뭐 군인으로 따지면은 육군, 뭐 해군, 공군 이런 게 있듯이 뭐 소방관에도 이런 분류 같은 게 있나요? 분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 화재 구급 구조 이거는 큰 틀이고 예. 이제 그 안에서도 뭐 육해공군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듯이 육상 구조대가 있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순환만 전문으로 하는 또 구조대가 있고 또 이제 항공 구조대가 있어요. 이제 걔네들은 이제 헬기 타고 다니면서 이제 뭐 산악 사고 당하든지 해상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뭐 배나 차로 가기 힘든 곳 그런 건 이제 헬기 타고 가서 구조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소방도 육해공군처럼 다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공채나 특채 같은 시험을 보고 거의 안에서 이제 나눠지는. 그렇죠. 구조대는 대부분 이제 특전사, 뭐 특수부대 출신들, UDT나 이런 출신들이 많이 있고. 네. 왜냐면 그 특채를 뽑았으니까 구조 특채로. 근데 이제 공채 중에서도 구조대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 적성에 맞춰서 그리고 내가 만약에 순환 쪽에 자격증도 많고 좀 순환 스쿠버 그런 거에 좀 실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순환구조대 쪽으로도 빠질 수 있고 내가 산악 쪽에 뭐 클라이밍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이 좋다. 그럼 이제 산악도 구조대가 있어요. 그럼 아까 계속 순환 뭐 구조대 지금 직업 이야기하시는 거 하는데 순환 구조대가 뭐예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순환 구조대에서 일을 하는데 큰 소속은 특수구조단이라는 특수구조단? 네, 그 안에 특수구조단 안에 산악, 항공, 순환 그리고 이제 특수구조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순환에 있는데 순환구조대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한강에서 근무를 하게 돼요. 이제 한강에서 벌어지는 순환 사고 주로 90%가 자살.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살이 뉴스에 나오는 것만 접하니까 이게 많은지 적은지 감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1년 동안 한강에서만 2,000건을 출동을 나왔어요. 시체 뭐 자살 시도도 있고 사체도 뜨고 아니면 뭐 요트 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하루에 많을 때는 10명 정도씩 자살 시도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근무를 하면서 8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강에서 자살 시도가. 어제 근무를 하실 때도 8건이? 어제만 한 8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먼저 CCTV로 발견을 하고 아니면은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우리가 이제 보트를 타고 나가서 뭐 물에 떠 계시면은 바로 수상해서 인명구조를 하는 거고 가라앉았으면 스쿠버를 통해서 수중 수색을 해서 찾는 거고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되게 좀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위험해요. 얼마 전에도 뭐 같이 근무하는 한강경찰대 분도 순직을 했고 같이 잠수 활동을 하다가 물속에서 이제 한강물은 시야가 막 정말 잘 나올 때 1m도 나오지만 평소에는 내 손도 안 보여요. 들어가면 내 손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줄을 타고 하는데 한강 안에도 뭐 폐기물들이 많아요. 뭐 철골이라든지 아니면 동굴 같은 큰 바위 구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경찰분도 이제 그 안에 동굴 같은 구조 바위 틈에서 못 나와서 순직을 하셨죠 이제. 그러면은 일반 회사 직장 생활이랑 다르게 근무 체계가 혹시 좀 다른가요? 일단은 각 시도별로도 조금 다르고 내가 근무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1주기라고 해서 주간을 일주일 동안 근무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요걸 일주일 해. 그리고 2주는 야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야간 하루 하고 하루 쉬고 야간 하루 하고 하루 쉬고 그래서 주말은 24시간 근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간 1주 야간 2주 그 다음에 또 주간 1주 야간 2주 이렇게 그게 21주기. 그럼 근무 시간은 어떻게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거예요? 한번 갈까요? 주간은 08시 30분부터 18시까지 그 정도 하고 야간은
17시 반에 출근을 해서 예. 다음날 아침 09시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길어. 그리고 주말에는 아침 8시 반에 출근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그러니까 24시간. 그러니까 거의 뭐 소방서가 집이지 집. 소방서 안에 뭐 빨래 다 있고 뭐. 그러면은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밤낮이 이렇게 바뀌니까 좀 많이 신체가 힘들겠네요. 처음에 진짜 힘들었어. 소방관들이 예. 날짜를 잘 몰라요. 요일이랑. 왜냐면 그냥 오늘은 야간 근무하는 날, 예. 내일은 쉬는 날. 오늘 며칠이야? 이러면 오늘 며칠이지? 오늘 야간인데? 막 이렇게 날짜 개념이랑 요일 개념이 없어. 그냥 일하는 날, 쉬는 날.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순환구조대가 그런 거고 다른 데는 또 다른 거죠? 서울시는 그 틀을 사용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서울시. 근데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전라도는 지금 당비비라고 해서 네.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고 네.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한다고도 하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거는 구조대, 구급대 이런 거 말고도 일반 공채 시험 봐서 보는 사람들도 그 체계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서울소방 소속이면 다 21주기. 경기도도 21주기 쓰는데 경찰은 뭐 주야 비휴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죠. 주야 비휴. 그렇게 하듯이 소방은 또 21주기라고 해서 그렇게. 그럼 야간하는 그 주에는 수당이 따로 붙어요? 야간 수당.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우리가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이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뭐 10시간이면 10시간. 근데 야간을 하게 되면 17시 반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면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본 복무 시간 외의 시간은 또 시간 외 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이 있고 또 야간에 일을 하면 야간 수당 또 붙고. 그러니까 사실 야간에 이게 괜찮지? 형님 그럼 열심히 해. 좋아. 이게 사실 뭐 돈 벌려고 소방관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근무 중에서 야간이 그나마 돈이 좀 그만큼 힘든 일도 많이 하고 위험한 일도 많이 하니까 그 시간대에 그만큼 받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계급 체계라고 하잖아요. 군대도 뭐 병사, 부사관, 장교 이런 게 있고 뭐 경찰도 뭐 간부 뭐 이런 게 있듯이 소방관도 어떤 계급 체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네, 계급 체계가 있고 우리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 공채나 특채로 그냥 일반적인 특채로 들어오게 되면 소방사라고 해서 불꽃 모양으로 2개 그거부터 시작을 해. 경찰로 따지면 순경이랑 소방사랑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방도 간부 시험이 있어요. 간부 시험을 보게 되면 무궁화 하나 이제 경찰로 치면 경위. 소방으로 치면 소방위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간부죠. 그리고 이제 서장 계급이 4개잖아요. 4개 다음부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군대로 스타. 1스타, 2스타, 3스타 이렇듯이 소방도 이제 뭐 중간 뭐 이렇게 소방감 뭐 이런 식으로 뭐 계급이 있죠. 그럼 선배님은 계급이 어떻게? 나는 이제 3개 소방교. 교 이제 3년차 하고 이제 내년에는 또 시험을 봐서 또 하나 올라가고. 꼭 시험을 봐야 계급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소방위 그까지는 분속 승진이라고 있어. 내가 일정 기간을 채우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거야. 뭐 4년 지나면 하나 올라가고 5년 지나면 또 하나 올라가고 6년 6개월 지나면 또 하나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남들보다 좀 빨리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시험 TO가 매년 나와. 그 TO에 안에 들면 또 진급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죠. 그럼 일단 시험을 안 보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위까지 올라가지만 내가 더 빨리 가고 싶으면 시험을 봐서 올라가는 거. 그럼 지금 계신 구조대나 뭐 그런 좀 위험한 소방관 분들 다 위험하시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위험한 그쪽 부류에 계시면은 뭐 계급이 조금 더 빨리 진급되고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뭐 경찰도 그렇잖아요. 경찰도 사실 뭐 밖에 외근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행정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본부라든지 내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진급이 빠르잖아요. 심사승진이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지금 이제 또 소방에서 외근 근무한 사람들한테 더 가점을 많이 준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이제. 아직까지는 근데 뭐 구조대라고 해서 진급이 빠르고 그런 건 없죠.
새벽 3시에 항상 신고가 똑같이 들어와. 야, 내가 세금 내잖아. 간 김에 강아지 밥 좀 주라고 바닥을 기어다녔어. 와, 패닉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숙명이고 우리 소방관의 숙명인데